임송원 학생의 낫장의 섬이라는 글이네요. 제목은 좋은 것 같아요. 낫장 지금 제목만 보기에는 좋습니다. 낫장의 섬. 군도를 멀리서 바라본다. 선뜻 다가서기 두렵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빨갛고 거대한 무거운 덩어리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를 덮칠 것 같다. 천장이 낮을수록 그 덩어리에 대한 긴장감은 높아진다. 그 형체에 한 발짝씩 내디딜수록 긴장감은 풀리고 놀라움은 커진다. 그것은 가벼운 손짓에도 쉽게 흔들리는 얇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 한 뭉치로 이루어질 것 같던 그 형태는 낱장의 종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옆면에서 바라볼 때 맞은편 변명이 훤히 비친다. 지금 이 첫 번째 문단 너무 잘 썼어요. 첫 번째 문단은 이 낱장의 섬이라는 그런 제목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또 여기에 제시된 사진도 보면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육중하게 보이고. 그래서 육중함 섬과 그 가볍고 얇은 낱장들. 제목은 군도다. 주제문 뽑는 것도 좋고요. 군도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작품 속 군도와 섬의 관계를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연결지어 본다. 군도 작품은 크고 작은 볼륨감을 가진 거대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형상을 번들어 만든 것이다. 사람의 형태를 이루는 낱장의 레이어들은 아마 이거 붙였을걸요? 각기 다른 문양을 지니고 있다. 큰 사람 형태는 사회를, 각기 다른 문양을 한 레이어들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개인을 상징한다. 이건 너무 이제 상징한다는 말이 선언적이죠. 선언적이니까 상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이건 앞으로 할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이런 문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연결 지어볼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 지으세요. 연결 지고 설득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연결 짓고 있구나. 군도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을 지칭한 단어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이게 이 말이 중요한가? 본인의 형태를 띄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다면 남기고요. 그다음에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얇은 종이임이,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단단한 사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한 명 한 명이 나약해 보이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사회를 의미한다. 이런 비유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문장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문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고치고, 억압된 틀 속에 있는 개인들이 아닌 각 개인들의 자아가 모여 사회라는 큰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억압된 틀에 있는 개인들이, 이런 말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다.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억압된 억압된 틀에 있는 개인이 아닌 각 개인의 자아가 모여, 개인의 자아가 지금 아닌 앞뒤로 억압된 틀에 있는 개인과 각 개인들의 자아, 이 두 개가 지금 뭔가 아닌이라는 말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뭔가 대비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비가 확실히 삽니까? 그러니까 자, 억압됐다, 그러면 자유롭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억압된 개인들, 자유로운 개인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비각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개인이 억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문맥들을 보면 여기서 억압된 개인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화된 개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회화된 개인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냥
개인일 뿐이야. 그래서 사회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 개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억압된 틀에 있는 개인들이란 말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나약해 보이는 개인들이 뭐예요?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말인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치지 말고,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질 것 같은 분도는 실은 얇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견고한 사회는 나약한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도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개인들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거나, 작품은 붉은빛을 띤 종이로 제작되었다. 종이는 대중적인 소재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쉽게 구겨지고 찢어진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종이는 인간과 비슷하다. 작가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종이를 잘라냄으로써 그 속에 있는 자신을 자해하는 형태를 가진다. 자해? 뭐죠? 생뚱맞게?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자신을 더 자신답게 하기 위해, 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잘라내며 모양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파괴를 통해 자신을 찾아간다.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는 사회의 억압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된다. 작품 속 붉은 빛은 자신을 찾기 위해 사회에 발악하는 개인들이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금 여기서 자해한다는 말은 이 사이를 구멍을 뚫어서 막 잘라내는 것을 지금 자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독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지금 앞부분은 문장이 좋은데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장이 꼬이고 또 약간 세련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꼬이게 문장을 짧게 쓰면서 좀 더 세련되게 쓰시기 바랍니다. 세련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작가는 이런 사람을 살림으로써 이런 것도 너무 좀 쉽게 구겨지고 찢겨진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종이는 인간과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이는 이러한 종이의 특성은 양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상기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좀 더 비슷하다 하면 좀 선언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장의 강도를 낮춰야 돼. 작가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종이를 잘라냄으로써 그 속에 있는 자신을 자해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것도 좀 다시 설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도 이 자해 잘라내는 것이 파괴라는 말이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자신의 형태 생각하는 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 더 아름답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생각들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문단에 막 모여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개는 포기해야 돼요. 몇 개는 포기하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한 가지 정도 주장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붉은색인 게 중요하고, 이 붉은색이 자기 형성을 위한 노력이고,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 형성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 때문에 생긴 생채기와 거기로부터 나오는 피들을 상징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런 파괴 속 자해, 파괴 이런 말들 뺐으면 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 형성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자기 형성들을 위한 노력은 뭐 이제 어떤 사회적 억압, 사회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흘린 어떤 상처, 개인들에게 부과된 상처 이런 것들을 상승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현대인의 공포에 밑바닥이 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고독,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현대인의 공포에 밑바닥에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개인은 사회에서 권한 없는 소비자로 신분이 바뀌고 대중매체는 이러한 소비자의 고독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 속에 고독을 즐기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들의 주체를 어, 이제 주어가 작가잖아요. 작가는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야지 말이 되겠죠. 작품이다 그러면은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 임성훈 학생의 주장처럼 들리니까. 이 쉼표는 마침표로 바꾸시고. 작가가 말하는 고독이란 혼자 즐기는 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에 있어서 유용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된다. 고독? 고독이 어디 나와요? 고독. 이게 공포의 밑바닥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독, 우울, 대인기피증 등이 공포의 밑바닥이야.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고독이란 혼자 즐기는 힘이야. 그러면은 뭔가 고독을 잘 직면해야지 현대 사회에서 어떤 홀로선 개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데, 그러면 이 문단에서 있는 고독의 문맥과 이 문단에 있는 고독의 문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빼고 고독만 주제야. 그래서 고독은 한편으로는 공포의 밑바탕이야. 근데 동시에 고독은 혼자 즐기는 힘이야.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에 나타나 있어. 그렇게 만약에 이 송은이가 글을 쓰고 싶으면 처음부터 고독을 전면에 내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고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고독이 사회적으로는 공포의 밑바탕이고, 그렇지만 하나의 개별자로서는 혼자 즐기는 힘이고, 이거를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딴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세 가지가 공포의 밑바탕이고, 동시에 고독은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혼자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자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타인과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근심하지 않게 되고, 타인을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여행을 함께 떠나는 동반자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대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타인과 자신을 일치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인이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다. 개인과 타인의 관계와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무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살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으며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그를 응원하거나 그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 뿐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정신적 영역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인간들이 모인 사회일까?
사회 속의 인간들일까? 여기서 우리들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라는 대비구도를 썼으면 계속 개인과 사회를 써주세요. 이건 인간과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개인은 개인이 사회를 구성할까? 사회가 개인을 규정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할까? 사회가 개인을 규정할까? 억압된 사회 속의 인간일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회 속 인간일까? 단단한 인간들이 만든 견고한 사회일까? 나약한 인간들이 모여 만든 견고한 사회일까? 인간과 사회는 자칫 동일한 정체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이 사회이고 사회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한다. 사회란 인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은 사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 속에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개인들이 만든 사회라는 것이다. 사회라는 틀 안에 얽매여 나를 가두지 말고 나로부터 출발해 세상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군도 안에 섬이 아닌 섬이 모여 만든 군도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조금 더 주체적인 내가 되어보는 것이다. 군도 안에 섬이 아닌 섬이 모여 만든 군도에 집중해 보는 것. 이런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인간과 사회 이렇게 쓰지 말고 개인과 사회라는 대비 구도를 계속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데, 좀 욕심을 줄여서 주요한 문제가 아닌 것은 좀 버리시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문제를 하시고 문제를 조여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들이 좀 꼬인 것들 또 나열되는 것들 그런 문장을 다듬으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첫 번째 문단처럼 오랫동안 읽어보고 다듬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나온 각각의 문단들의 주제는 한편으로는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계속 연결짓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결을 왜 이게 여전히 이 낫장의 섬이라는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말들인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술에서 좀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연결 지어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